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슈퍼리그 이제 한 경기만 남았죠. 바로 5, 6위전인데요. 몇 시간 뒤에 시작될 텐데요. 간단한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경기 전 전적 비교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대 패밀리입니다. 가장 많은 선수들이 나가고 들어왔던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박승희, 이정은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이번 시즌 전력의 약화가 두드러졌죠. 5, 6위로 오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또한 재영입이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전미러 선수가 토너먼트부터 재영입이 되었었고요. 김수현 선수가 그리고 이번 시즌 명서현 선수까지 재영입이 되었습니다. 발라드립은 짧은 시간 동안 또 6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벌써 박기영 선수, 알리 선수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문탁, 리사 선수가 들어오게 됐죠. 국대 패밀리는 12경기에서 7승 5패, 발라드립은 6경기에서 3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양팀 다 스트릭 나란히 2연패 중입니다. 자, 아직까지 정규 시간 승이 없는 발라드림입니다. 6경기 중에 3승 3패인데요. 그 중에 5번이 무려 승부차기였고 3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승부차기에서 절대적인 6전 전승의 개벤저스나 3전 전승의 탑걸처럼 된 것도 아니에요. 2패를 거뒀기 때문에 각각 탑걸과 월클에게 승차해서 패한 바도 있고요. 또 액셔니스타에게 정규 시간 2대3 패배도 있었습니다. 과연 국대 패밀리를 상대로 정규 시간 승을 거둘 수 있을지 혹은 또 승부차기까지 갈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경석이 득점왕 어시스트왕 도전입니다. 슈퍼리그 득점왕 순위입니다. 경서 선수에게는 아직 오르기 전 한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허경희 선수의 득점왕 유력합니다. 하지만 경서 선수 2골만 넣게 되면 득점왕 공동선두예요. 그래서 허경희 선수와 나란히 득점왕을 수상할 수도 있고요. 3골 해트트릭을 하게 된다면 단독 득점왕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슈퍼리그 어시스트 순위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현희 선수가 지금은 유력합니다. 4어시를 기록했죠. 하지만 서기 선수도 오르기 전 한 경기 남아있고요. 똑같이 2개의 어시를 기록한다면 공동 도움왕이 될 수도 있고요. 3개를 기록한다면 단독으로 수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시스트가 아무래도 득점보다는 여러 개를 기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개 정도라면 서기 선수의 패스메이킹, 찬스메이킹 능력이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르기 전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지 감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Fame or shame.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고요.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최초의 10승 감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독 성적을 보게 되면 김병지 감독 9승 7패, 김태형 감독 3승 3패입니다. 김병지 감독도 9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9승 고지에 오른 감독, 최진철 감독도 있고요. 최진철 감독은 근데 경기가 더 없죠. 우승을 차지하면서 9승 10패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른 9승 고지에 오른 감독 이영표 감독이 있습니다. 9승 5패고요. 승강 플레이오프가 남아있죠. 그래서 최초의 10승 감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김병지 감독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승리한다면 10승 7패가 될 수 있겠고요. 팀 최초로 10승을 달성한 건 액셔니스타였습니다. 액셔니스타가 10승 고지에 먼저 올랐는데요. 감독 최초는 누가 될까요? 김병지 감독.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5, 6위전을 패배하게 된다면 강등 메이커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개벤저스가 6위를 하면서 다이렉트 챌린지 리그로 강등이 되었죠. 개벤저스가 강등될 만한 전력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에 이런 불명예가 따랐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국대 패밀리를 또다시 6위로 만든다면 2연속 6위, 2연속 자신이 맡은 팀을 연속으로 강등시키는 최초의 감독, 불명예 기록이 쓰여지게 됩니다. 분명히 국대 패밀리의 전력은 좋지는 않아 보여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경기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키퍼 리스크, 수비 조직력 이슈입니다. 어느 팀에 이런 이슈가 있을까요? 골과 실점을 보겠습니다. 국대 패밀리 23골에 12실점, 발라드림 12골에 13실점입니다. 12경기에서 12실점을 한 팀과 6경기에서 13실점을 한 팀, 어느 팀에 리스크가 있는지 일단 기록으로도 나타나고요. 발라드림은 거의 경기마다 키퍼가 교체되고 있어요. 박기영 키퍼에서 민서, 민서에서 리사, 리사에서 다시 민서로 돌아왔어요. 물론 민서는
한 번의 경험은 있긴 합니다만 리사 선수도 3실점 한 경기에서, 민서도 3실점, 박기영 키퍼가 4경기에서 7실점 했었고요. 다시 민서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수비 라인이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알리 선수가 나간 뒤로 민서가 서기도 했다가 서문탁 선수가 서기도 했다가, 물론 손승현 선수가 붙박이로 있습니다만 키퍼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이 수비 조직력은 두 선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키퍼까지 포함한 3인이 보통 수비 조직력을 이룰 텐데요. 골대녀에서 이 선수가 계속 바뀌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비 조직력은 꽤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리사 선수가 손 기부스를 하면서 공격으로 나서게 됐고요. 경서 선수의 수비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그나마 기존에 있었던 다실점,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점 메울 수 있을지 주목해야겠고요. 국대 패밀리는 양은지 키퍼, 전미라, 김수현이 언니 3인방이 후방에서 뭉쳤을 때는 강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전미라 선수가 공격에 나갈 때는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오히려 득점이 빈곤하죠. 두 경기에서 무득점인데요. 과연 이 언니 3인방이 경석이를 상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양은지 키퍼의 기량도 갈수록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양팀 다 사활을 걸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 키워드, 디펜딩 챔피언 대 승강 플레이오프 경험입니다. 국대 패밀리 지난 시즌 우승팀이죠. 영광의 시대가 있었고요. 이정은 박승희 선수가 나가면서 전력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5, 6위전까지 밀리게 됐고요. 발라드림은 이 서바이벌을 경험해봤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봤고 불나방을 상대로 승부차기 승을 거두면서 슈퍼리그로 올라왔는데요. 다시 한번 5, 6위전으로 밀리면서 또 강등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꽤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국대 패밀리도 여전히 명서현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리고 김수현 선수, 양은지 선수, 전미라 선수, 연니 3인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잔류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슈퍼리그 마지막 경기 5, 6위전 발라드림과 국대 패밀리, 이제 한 2시간여 뒤면 본방송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진희님과 함께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